혹시 회계, 특히 사회복지시설 회계 하면 머리부터 지끈 아파오시나요? 네, 오늘은요, 이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주제를 우리 집 살림이라는 아주 친숙하고 또 쉬운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스트레스는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저랑 같이 편안하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먼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우리 일상에서 이 사회복지 재무 회계랑 가장 비슷한 일이 과연 뭘까요? 복잡한 운전? 아니면 정교한 레시피가 필요한 요리?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바로 집안일입니다. 네, 집안일이라고요?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를 믿고 이 비유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마 복잡했던 회계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명확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생각해보면 잘 정돈된 집이라는 게 그냥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올바른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거죠. 회계도요, 정말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아주 훌륭한 살림꾼이 되려면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부터 가져야 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선량한 관리자. 이게 뭐냐면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성실하게 관리해야 하는 그 책임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회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자질 중에 딱 하나만, 정말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정직함입니다. 왜냐면요, 작은 실수 하나 감추려고 거짓말을 시작하면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로 번지는지 몰라요.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하고 한번 딱 책임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정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가짐은 제대로 장착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집의 구체적인 규칙을 정해야겠죠? 회계의 기본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볼 차례입니다. 일반 영리기업하고는 좀 달라요. 사회복지회계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그렇죠. 바로 국민들의 세금과 소중한 기부금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 그리고 공적인 책임감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모든 규칙이나 절차는 결국 이 세 가지를 위한 겁니다. 바로 정확성,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이 세 개의 기둥을 아주 튼튼하게 세워서 우리를 믿고 돈을 맡겨준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한 거죠.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갑자기 시부모님이 예고도 없이 나 지금 너희 집 앞이다 하고 전화하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떠세요? 등골이 서늘하죠? 감사가 딱 그런 느낌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 갑작스러운 손님들이 주로 어떤 어질러진 구석을 발견해내시는지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에서 정말 자주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종사자 관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채용부터 급여 지급까지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런 문제들 대부분이 사실은 서류 한두 장만 꼼꼼하게 챙겼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정말 아쉽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시설에서 신규 직원의 경력을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243만 4,250원, 이만큼의 급여를 더 지급해버렸습니다. 이거 나중에 환수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실수였죠. 예산 관련 실수도 정말 단골 지적 사항입니다. 특히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시설 운영비를 마치 개인 돈처럼 가족 식사비나 경조사비로 쓰는 경우. 이건 정말 큰일 나고요. 또 신용카드 포인트처럼 작다고 생각해서 깜빡 잊고 수입 처리를 안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예방책 첫 번째 방어선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서류처럼요, 돈을 다루는 모든 직원에 대해서 누가 무슨 책임을 진다 하는 걸 문서로 명확하게 정해두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고 혼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갑작스러운 손님 방문에 언제나 대비할 수 있도록 평소에 우리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뭘까요? 진짜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몇 가지 꿀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런 경우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실수로 거래처에 돈을 더 보내버린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올바른 처리 절차는 과연 뭘까요?
자, 이럴 땐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요. 딱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돈이 나갔던 바로 그 통장으로 다시 돌려받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만약 그날 바로 돌려받았다? 그러면 장부에 사유만 간단하게 적어두면 끝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이후에 돈이 들어왔다면 이때는 반드시 마이너스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서 어제 날짜의 장부와 오는 날짜의 잔액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또 하나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깜빡 잊어서 공과금을 늦게 냈어요. 그래서 연체료가 나왔습니다. 이 연체료 과연 보조금으로 내도 될까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정답은 절대 안 됩니다. 원칙은 아주 명확해요. 연체료는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정당한 경비가 아니라 담당 직원의 과실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같은 공적 자금으로는 처리할 수 없고요. 실수를 한 담당 직원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의 책임감을 확실히 하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 규칙과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로 마음가짐이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더욱 조심하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정말 이 안에 모든 철학이 다 담겨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뢰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회계를 이렇게 집안일처럼 여기고 꼼꼼히 하는 건요, 단순히 감사해서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목적이 아니죠. 그보다는 우리 시설, 그리고 동료 직원들, 더 나아가 우리들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따뜻한 집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바로 그 자체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나의 집은 잘 정돈되어 있나? 하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의 그 소중한 재정적인 집을 더 깔끔하게 정돈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한 가지, 그걸 한번 찾아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선량한 살림살이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